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결국 불안을 해소해가는 과정입니다. 불안을 줄여가는 과정. 오늘 젊은이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간다는 그런 하나의 상정하고, 그 젊은이가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왜 불안할까? 무엇에 불안할까? 그 불안을 해체한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불안한가? 나와 내 가족이, 나의 아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몸자리가 인간의 존엄성에는 적어도 그 조건은 누려야 되는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불안을 해체해 본 것이 재작년에 우리 한국에 새로 시작된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시민단체에서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은 거의 이 보편성을 띠고 있으려고 봅니다. 바로 이 불안에 도대체 뭐가 불안한가? 대충 5가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도 그 내용을 이 5가지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참조하시면 될 텐데요. 첫째, 이건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 양육.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양육, 교육을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조건 아래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병이 들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추구. 나와 내 아이가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기본적으로 맞는 추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노후. 나이가 든 다음에 일을 못하게 되는데 길에 나가는 건 아니야. 나는 이 노후 보장.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노동하는 이 일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불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회, 이런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 20여 년을 살았어요. 처음 갔을 때 아이가 3살, 6살이었어요. 그 두 아이가 프랑스에서 다 교육을 받았죠. 고등학교 때까지 학비 낸 게 한 푼도 없어요. 낸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의무교육기관이니까 신학기가 되면 학용품비를 받았습니다. 학용품비를. 그리고 지금 밑에 아이가, 그때 3살 때 간 아이가 지금 파리 인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1년에 학생증 받으려고 낸 돈이 우리 돈으로 58만 원. 1년에 58만 원. 여기에 30만 원 정도가 1년치 의료보험비입니다. 대학원생으로서 내는. 그러니까 거의 공짜. 그러니까 58만 원 낸 걸로 여기로 따지면 대학원생인데 이 교육, 이거 다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만 6세부터 16세까지.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학용품비도 내주는, 국가에서 준다면, 이 대학 한 다음에는 거의 이제 준우상에 가까운 거의 공짜. 이것이 학생회비 이런 거지, 학비로 내는 그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양육 문제,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만 3살까지 유아수당을 나옵니다. 만 3살까지 유아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거의 그 유럽에서 가장 나이 간 여성당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프랑스가. 그게 다 그런 이 지원이 강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로. 아이 보는 아이를 보육하는 거, 보육하는 거에도 그 엄마가 일자리를 계속 하기 위해서 보육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또 지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처럼 교육비 때문에 애 못 낳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거기서는 거짓말이거나 거짓말에 가까운 애 낳기 싫으면 싫지 교육 못 시키겠어서 그렇다는 것은 그건 거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거 각 나라에 북유럽도 그렇고 다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신문 보면서 조금 불만스러웠던 게 한겨레도 거기에 포함됐던 것인데 제가 시민 편집인 하면서 한겨레까지도 면이 주택면이라고 안 쓰고 부동산면이라고 쓰고 있는 중요한 것은 주택이지 부동산 이게 재산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주택 정책이고 이런 것이지 부동산 정책이 아닌데 부동산은 그건 이미 재산에 대한 관심 아까 얘기한 이 소유에 대한 관심에 찌들은 그런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여기에 한겨레도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이런 그런 점에 참 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부동산, 동산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주거,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사회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프랑스는 가장 중요한 주택 정책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게 10,000명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10,000명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는 전체 주택의 적어도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20%. 굉장히 싼 임대주택이죠. 거기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저같이 이제 서민층, 이주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월세를 사는 거죠. 월세. 한 40% 정도가 월세를 사는데요. 한 50 몇 프로가 한국하고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50 몇 프로가 집주인이고 40 몇 프로가 이제 세를 사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20% 전체 20%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몇 프로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데 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수당제가 있습니다. 저도 받아요. 저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프랑스 법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 공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당 9평방미터의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 공간을 줘야 한다. 9평방미터. 그러니까 특히 저같이 이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돼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니까 18평방미터 이게 9평방미터면 한 3평 정도 되는데 18평방미터니까 6평 정도는 제가 소득이 많지 않으므로 국가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세 중에 한 40% 정도 아니면 심지어 유학생들도 한국에서 간 유학생들도 소득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얻어야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월세 내잖아요. 그러면 유학생들도 돈을 받는, 환급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한 500유로 낸다. 그러면 한 100유로 되돌려 갖거나 그 비율이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좀 많이 받아낸, 아이가 둘이니까 많이 받아낸 이런 경우인데요. 30 내지 40%를 되받아내는 그런 제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후도 거기는 이 좌파가 집권하면 이제 노후 보장 조금 늘려주면 우파는 그걸 건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 날아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실은 가장 지금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서 북유럽이나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데서 뭐가 문제냐 하면 노후 보장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너무 하중이 있어서 이 실업보험이나 이 일자리를 그 젊은이들 일자리를 교육하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예산이 너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이제 그 서로 부닥치는 문제가 있죠. 아무튼 이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 5가지 불안 요인 중에 4가지가 대충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가 이제 문제인데 일자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그 실업 문제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게끔 되어 있는 그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이념 이런 뭐 삼위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이 어떤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존재이고 아직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존재인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데 그 불안 요인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 바로 어떤 기준이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라는 기준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적어도 지킬 수 있는 몸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 불안 요인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태해지고 이런 일 안 하려고 하고 과연 그러한가? 우선 경쟁력이 그 사회가 없는가? 그것도 최근에 뭐 장하준 교수의 그 저기를 보셔도 그렇고 그런 것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다 맞지 않는 이런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미 충분히 경쟁을 추동합니다. 이미 충분히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더 이상 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여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걸 하는데 더 그 경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구조를 그대로 온전시키겠다는 이런 점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공적인 분배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 차이가 있는가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그 개념이 바로 국민 부담률입니다. 국민 부담률이란 국민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 소득 중에서 내놓는 비율을 뜻합니다. 즉 세금과 사회보장을 위해서 내놓는 돈. 한국의 월급쟁이 같으면 4대 보험료에 자기 봉급의 일부가 나가잖아요. 기업에서도 내고 뭐 다 하지만 그랬을 때 전체 국민 중에 국민이 전체 소득 중에 국가에 내는 세금 그것이 간접세든 직접세든 뭐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업 자기 부담금 이걸 포함하면 그것을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공적 분배의 의미를 공적 분배를 위한 말하자면 총량인 것이 전 사회 구성원들이 내는